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우씨입니다. 자,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금리도 그때 비하면 반토막이 났고 네네네. 또 요즘 뭐 투자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데 최근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고객한테 투자 관련 질문을 조금 받았다고 네. 문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요즘 뭐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기존 고객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정보를 받다 보니 5배 정도 가는 또 뭐 종목이 있다. 와. 또 AI 쪽은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된다. 아직까지 한참 더 먹을 게 있다더라.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문제는 이제 저의 투자 스타일을 알거든요. 이미 공부를 했고 지난 몇 년간 해왔단 말이에요. 결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욕심이 더 생기는지 중요한 건 지금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예. 돈을 언제 써야 되는가 하면 9월 달에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3월이니까 네. 9월이면 6개월 뒤에 5개월, 6개월 뒤가 5개월, 남은 6개월 거. 뒤에. 그러니까 정기 예금인데 만기가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서 정보를 듣고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지금 해야 해서 거기다 넣는데 문제는 올해 연말에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예, 10월 달에. 올해 돈을 쓰기 위해서 9월 달에 찾아서 뭔가 쓰기 위해서 정기 예금을 넣어 놓은 돈인데 그렇죠. 그 돈을 지금의 이자 수익률로는 성에 안 차니까 다른 데 돈을 많이 번다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넣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미 저한테 문의한 시점에서 2, 3개월 전에 수익률이 한 4, 50%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금을 안 하고 그 종목에 넣었으면 이미 뭐 한 3, 40% 났고 앞으로 더 간다는 거, 목표치가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또 한 분 있었죠. 전형적으로 이분은 소위 말하면 FOMO네, 그죠? 기회를 얻지 못한 상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정기예금을 넣어서 그 돈이 나오면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는데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나니까 기회비용상 손해본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컨대 이 사례는 개인 투자자, 개인 고객의 마음이고 설왕설래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뭐 전문적인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네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고유 영역을 하니까 네.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이 볼 때 뭐 개별 종목이든 투자 자체를 생각할 때 네네.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저랬다더라. 네. 또 내가 투자를 했다면 저만큼 벌었을 건데 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네. 투자를 접근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대체로 보면. 그렇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는 네. 좋은 결과를 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봤을 때 우리 주위에 주식으로 평생에서 돈 번 사람들이 생각보다 작고 오히려 또 기라성 같은 선배들 워런 버핏이나 존 보글이나 뭐 여러분들이 한 걸 보면 전부 다 투자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투자의 사실은 원칙. 네, 늘 증시가 가다 보면 지난 몇 개월간 제일 높은 수익을 낸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때마다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투자의 원칙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 요즘 시기가 우리 마음이 저도 막 흔들리거든요. 예, 왜 이거 안 했을까? 저도 그러는데 그럴수록 투자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의 원칙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저는 있을까요? 4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 예, 첫 번째는 맞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는 여윳돈입니다. 네. 여윳돈. 원칙은 다 아는 거지만 잘 맞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만나보면 이게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월 300만 원 버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100만 원도 안 남는데 이분은 요즘 시기가 좋다 보니 올 초부터 매월 150만 원을 가장 좋은 종목과 ETF를 사는 거죠. 과감한 거는 좋은데 네. 어쨌든 남는 돈 이상으로 네. 투자를 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만났을 때는 그럼 지난 6개월간, 5개월간 문제가 생긴 게 카드를 빚을 못 갚으니까 리볼빙을 쓰고 있는 거죠. 리볼빙은 이자가 더 비싸잖아요. 거기에 이제 19%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연 19%가 아니고 100% 정도 수익을 또 기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자한 것은 아직 수익이 실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일단 외상부터 땡겨 쓰고 있네. 네네네. 그런 개념들이 또 좀 위험한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예금을 1,000만 원 빼서 이런 것들도 그 써야 될 돈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 또 빚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여윳돈이어야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죠. 최근 우리가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ELS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ELS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위험한 것이 기다릴 수 없다. 아, 그렇죠. 만기가 되면 무조건 빼야 되는 된다. 게 그건데. 네, 그게 또 이제 락이 걸려버리면 뭐 무조건 나오라. 그렇죠. 무조건 손해 보고. 차라리 주식 같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여윳돈이라면. 그리고 기다렸다가 원금이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때 맞습니다. 첫 번째가 여윳돈이다. 그게 여윳돈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윳돈이라는 게 막 남아돈 돈 아니고 아까 예금을 1,000만 원 넣을 때 써야 될 돈도 여윳돈이 아닌 거고 아니지. 예. 이분들에게는 3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을 저축한다 하더라도 그 여윳돈이 아닌 거죠.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늘 이야기했지만 용도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용도에 맞는 네. 돈의 꼬리표를 달잖아요. 그럼요. 네임택을 붙이는 건데 사실은 투자하기 이전에 이 돈의 성격, 뭐 내 집 마련,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또 여행 자금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도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죠. 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용도로 생각하다 보면 용도에 대한 기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돈을 다 장기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윳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예, 근데 내가 지금 한 1년 뒤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네. 이러면 그게 해외여행이라는 꼬리표인데 이게 1년이네. 적금이나 예금을 적금이나 우리 예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면 우리가 안 되고. 투자를 할 때는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용도를 안 정하다 보니 돈이 지금 남아요. 그럼 남는 거를 전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또 용도를 안정하면 용도를 안정하고 뭐 3년을 하든 이렇게 돈을 불려 놓으면 네.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더라고. 그 수익 나면 또 써버려요. 예, 막 빌려줄라 써버리는 해서 막 거죠. 빌려줘 또. 맞습니다. 내가 용도가 예.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용도를 생각하면 기간이 정해지고요.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또 저축을 할까, 예. 투자할까 했을 투자를 때 할까. 주로 이제 3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채권 투자를 예. 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5년 넘어가야 우리가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욕심이 과할 때 다시 원점으로 가서 용도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투자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공부해야죠. 네. 맞아요. 그 저희가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일을 저보다 더 오래 하셨지만 저는 2002년도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HSBC 펀드를 팔 때인데 영업 사원으로도 예, 펀드를 그때가 할 때 펀드가 막 최초였을 때. 그렇겠죠. 그죠? 한국에 예. 첫 뭐 코리아 펀드 나올 때 그때 미래에셋에서 나오고 제가 이제 그때 외국 펀드는 HSBC 홍콩 샹하이 은행에서 예. 중국 펀드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3년도에 저도 공부를 하다가 책을 보면 전부 시장은 미국이 아니었어요. 중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그래서 그랬지, 맞아요. 예, 미래 산업은 다 중국이다. 중국이 인구가 모든 매출을 다 일으킨다라고 해서 중국을 많이 투자했고 생각보다 중국이 한 3, 4년 동안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근데 또 지금 보면 예. 중국 한 5년, 6년 해도 지금 아까 이레스 말씀하신 게 홍콩 쪽인데 중국, 홍콩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중국이 망하는 5가지 이유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지금 저렴하다, 싸다고 무조건 몰빵할 시장이 아닌 거를 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더라도 이 거시경제의 흐름 또 어떤 메커니즘이나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AI를 우리 옛날에 몰랐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공부를 하고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떤 국가에 투자하더라도 그 국가의 10년 또는 그렇죠. 20년 이런 장기 성장 곡선 이런 것들이 네.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도는 가끔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예. 그래서 투자 공부는 장기로 하더라도 20년 동안 묻어놓는 게 아니다. 예. 중간중간에 시장의 흐름을 봐라는 네. 개념이죠. 중간중간에 보면서 20년, 30년 장기 투자일수록 어떤 중간중간에 보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때로는 조금 말을 바꿔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죠? 있죠. 그래서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옛날에는 이 시장 자체가 거시로 봤지만 지금 이 경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예. 자주 돌아오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된다. 공부하시라라고 자,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여전히 5년 투자는 5년이라고 봤는데
저는 투자를 평생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평생. 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IRP를 넣었어요. 60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2억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예금으로 100% 다 돌리려고 해서 예. 제가 그랬죠. 60세면 90세까지 몇 년 남았냐? 40년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가서 30년 동안 받았는데 쓰는 건 40년인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예금에 넣어놓기보다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는 앞으로 투자를 6, 70년 해야 되고 또 미리 은퇴하신 분도 여전히 투자 시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채권 비중이 많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는 평생 내가 일하는 동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예,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때 한번 60세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60세부터도 30년, 40년이야. 맞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60세 소위 말하면 현직에서 은퇴하면 네네네. 무조건 하고 돈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은행에만 잔뜩 넣어놓고 네.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여유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구매력 떨어져서 금방 그렇죠.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네. 10년, 20년 하면 돈 네. 가치는 팡팡 떨어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네. 그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죠?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투자를 평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100세 시대에도 너무나 맞습니다. 꼭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죠? 예. 자, 오늘은 요즘같이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네. 이게 너무 관심이 많다고 하면 자칫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왠지 내가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 안에 어떤 초조함이 생길 때 네.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back to the basic. 네, 그죠? 맞습니다. 원칙. 네. 예, 원칙을 좀 돋아보자. 투자 원칙.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투자 원칙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 4가지 정도로 네네네.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꼭 청취하시고 4가지를 자신한테 적용하시면서 직접 한번 투자 실행을 해보시면 틀림없이 최소한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결과는 모르지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도 우리들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